공화당 전 비서실장이신 최민선 실장님의 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또 이 광화문광장을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동화면세점 광화문광장 앞에서 모인 이유는 74년 전 일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인 6.25 전쟁을 기리고 또 5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의 6.25 불법 행정 대집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6.25의 날이니까 저희가 6.25 전쟁의 그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번영, 그리고 이제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정말 모든 거에 K가 붙으면 정말 유명해지는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시점은 바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이후에 6.25 전쟁에서 정말 피 흘려 싸우신 우리 6.25 선전 용사님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님들과 또 유엔 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또 그 혜택을 받은 저희 후손 세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모인 것은 바로 이런 6.25 정신을 우리가 정말 이어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유랑 변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헌신, 희생으로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신, 자유의 정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체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정말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이런 일이 자유민국에서 이룰 수 있는가라는 폭주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이 6.25 전쟁을 이기신 선조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 자유정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저희는 정말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2017년 창당을 했고 또 2019년 200여일의 광화문 천막 투쟁을 통해서 정말 불법 사기 탄핵,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을 그대로 우리 양심상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와서 투쟁했고 또 그 시간 3월 10일 사기 탄핵의 날에 돌아가신 5분의 숭고한 의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곳에 천막을 치고 정말 정당한 정당 활동 또 민주 시민으로서 폭력에 정말 대항하는 비폭력 자유 투쟁을 이어갔는데요. 그런 투쟁을 정말 어이없게도 마치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 자유를 뺏으려고 온 불법 남침이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수천 명의 불법 용역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비폭력으로 정말 투쟁했던 정당한 정당 활동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정말 무너뜨린 것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었어서 정말 저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고 오늘 사진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본인들이 불법으로 행정 대집행했던 것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함으로써 정말 피해자 수백 명이 정말 다치셨는데요. 저희 당원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했던 피해자를 유죄로 판결한 재판부도 이 판결을 다시 되돌리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대한민국이 다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가 이제 6.25가 7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보내면서 계속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마치 6.25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난침이었는데 그것을 보란 듯이 6.25 전쟁 이 기념일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까지 위반하면서 정말 경제적 국방 조약을 맺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다시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저희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당원들의 정신이 꼭 살아있어야 되는 때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보수가 살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외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 시간에서 많은 분들 나와서 저희 함께 투쟁하고 또 기대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6.25 전쟁의 이런 반공정신,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승리의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끝까지 살아서 이겨서 이 대한민국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일에 요즘 저희들 총선 지나서 정중동에 조용한 고민들을 하는 시기에 오늘 6월 25일 날 이날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74년 전에 우리가 남침을 받고 그때의 주변의 정세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한미 동맹 관련해서 아마 그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계신데 심화보 목사님이라고 이 자유우파의 순수 자유우파 애국운동을 완전히 폄하시켜버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했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반대쪽에 서셔서 많이 싸우시던 분이신데 우리 심화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미 동맹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셔서 오늘 그 영화 감독, 작가시고 영화 감독이신 김영채 감독님 잠깐 모시고 좀 영화 소개도 듣고 말씀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김영채가 아니고 김채영입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개인 시민에 불과한데요. 2016년 11월 말에 우리가 우리 헌정에 헌정이 뒤엎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저도 태극기를 건드렸습니다. 강화문에 나왔고 강화문에 나와서 수많은 연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서울에 나와서 그때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당이었죠. 태극기를 건들면서 조원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저분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현역 위원이었는데 저분이 왜 탈당을 해서 저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계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옆에 계시는 이분이 탈당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계셨다면은 아니 대구 그 좋은 그 말똥만 박아도 당첨되는 그 대구 지역에 몇 번이나 주구장창 국회의원을 했을 거고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까지도 했고 지금쯤 대통령까지도 됐을 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나와서 보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강인 치고 진실과 정의에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강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을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는 수시로 듣는 노래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들을 수가 없는 귀한 노래가 되었어요. 방송에 다 사라진 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행사가 아니면 이 노래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공화당이구나. 애국, 우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희생적이고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지 않는 분들이구나. 심화보 목사님께서는
아주 외국 목사,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초청을 받으시는 외국 목사님이세요. 수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탄생이 되었죠. 수년에 걸쳐 만들면서 제가 실무적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자체 영화관, 아주 큰 CGV 같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2시에 시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국 전쟁과 그리고 순국 선전을 기리고 한국 동맹의 가치를 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부터 먼저 초청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외국 활동, 국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가 자익들하고 문화전쟁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당 활동 그리고 아스팔트 활동 하시지만 저는 지하에 숨어서 문화전쟁을 자익들과 영화와 글로서 계속 전투를 해나갈 겁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 토요일 날 오전에 대구 가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교회입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애국교회죠. 존경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공화당하고 애국의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무튼 제가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300석인데 서서 보면 한 500명까지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그날 오후 2시에 은평제일교회에 오셔서 한미동맹 관련 영화를 시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인가요? 제가 미국을 가서 워싱턴의 백악관 출입기자 분들을 한 25분 모시고 2시간 동안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그때 한 5년 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물론 그때 트럼프 정권이었지만 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가 대단히 미난하고 대한민국의 속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붉은 세력이 대한민국의 일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충분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정보 최고 수장들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정보 수장들하고 비밀리에 제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충분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벌어질 일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핵심은 뭐냐?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은 그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이 불법 거짓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들의 깊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정신인 자유정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정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 연방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연방주의 바탕을 둔다는 것은 편가르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결국은 그러한 사항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방송에 YTN에 나가서 혹은 JTBC 나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국민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도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다 옳지 않은 결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 하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썩어빠진 사주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보수 거대 언론들, 또 이념으로 갈라서서 오른쪽과 왼쪽, 선과 악의 경계가 아니라 나는 좌파고 나는 우파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치게 되어 있는 언론 환경에 의해서는 국민들은 반반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념에 잘못 매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또 무능하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반도덕적인 반인권적인 좌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또 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무능한 오른쪽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희생이 없는 우파 정치인들,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실곡의 나날로 떨어진 거다. 지금 현재 2024년에 대한민국은 6.25를 잊은 지가 오래됩니다.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군사 동맹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좌파, 소위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아류들 한마디도 반대 규탄 성명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냐?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진 자들이다.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손을 들고 군사동맹 부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러시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선 넘지 마라.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이재명 아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개딸들, 이재명을 아버지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푸틴이 김정은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입 닥치고 있어라. 너 때문에 전쟁이 가까워졌다. 이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능력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해서 되겠나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손을 잡고 군사동맹 복원을 시켰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국가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의 문제는 군사동맹의 복원은 죽느냐 사느냐 live and di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도 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안 받으니까, 최상병 특검 안 받으니까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라. 이 나라가 자든 우든 정신들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들이 나갔다니까. 25년 동안 형님 가던데 아이고 우리 형님 윤석열 형님이 채우라고 25년 따르다가 3개월 비대위원장 했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겠다. 수평적 당정관계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통령이 2명이라는 말이야.
정부에는 윤석열이가 있고 정당에는 한동훈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동훈이가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를 발로 차고 자유를 발로 차고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수령적 이재명 당을 만든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당 이재명 공산당을 민주당이 만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3개월 전만 해도 형수님 형님 가던 사람이 3개월 지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윤석열이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는 끝까지 처단하고 배신자는 끝까지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하도록 진실과 정의의 투쟁 싸워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바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배신해도 상관이 없고 내일도 배신해도 상관이 없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수파들은 배신의 악순환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저거 권력 싸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왜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50일 동안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는가? 이미 우리는 이 진실 정의의 투쟁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법치도 진실도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편지 쓸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절대 굴종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라고 7년 동안을 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저 조홍진이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화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고 정의가 불의로 뒤바뀌고 성과 악이 뒤바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7년간 목숨 걸고 싸웠고 가치가 없는 나라, 정체성이 없는 나라, 성과 악이 사라진 나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가지는 나라, 거짓이 진실인 양 떠드는 나라는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았어요. 우리는 이미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준석 같은 놈들, 유승민 같은 놈들, 김무성 같은 놈들이 보수우파에서는 배신과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좌파들한테 굴종하면서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나라가 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진짜 애국자, 애국 세력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나라, 저 언론 기득권들이 아니라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분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아들, 딸과 손주와 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앞을 가립니까? 힘들어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지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불의가 살아있는, 불의가 거짓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그런 확고부도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정중동 8월 말까지 하자 그랬는데 그냥 정중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옳았고 우리의 길이 정말 옳았는가, 우리가 왜 투쟁을 했는가,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기독권의 나라가 아니라 가지지 못하지만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우리 힘으로 정권 쟁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길이 험할지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놓았다. 단 한 가지, 동지들께서 더 많이 힘들어할까봐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동지들께서 또 어디 또 아픈 데는 없는가,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거 좋은 진 여러분 하나 또 두려운 거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이 그런 것들 두렵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우리의 선배님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자유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의 선배 영웅들을 생각하면은 한 발 한 발도 그냥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정의의 길을 갑시다. 진실의 길을 갑시다. 애국의 길을 갑시다.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서평한 장모님 요즘 매일 병원 다니셔서 참여 못하시고 아침에 통화했어요. 우리 상임 고모님 오늘 말씀 잘해주셔서 임덕기 상임 고모님 좀 건강하시라고 강하려나 임덕기 상임 고모님이 87 임덕기 상임 고모님보다 나이 작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다. 앞으로 임덕기 상임 고모님보다 나이 작은 분들 아이고 아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 김재규 최고위원도 교통사고 때문에 되게 후유증이 있었는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세요. 살 빠진 거 말아요. 네, 강화동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4.10 총선은 적진 앞에서 최후총, 싸워총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최후총 자세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었고 그런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동족 상단의 비격인 6.25 4주년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6.25는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공화당이 비록 4.10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더 암울하기에 오늘도 당원동지님들이 팬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박 대통령 탄핵 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저도 마음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좀 아팠지만은 차마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에 함께 이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나왔는데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 최고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역시 우리 광화문을 떠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왔죠. 그 열변을 토하시는 그런 모습이
몇 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제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건강하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석 최고위원님은 아까 연설하셨는데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대전시당의 하명숙 시당위원장님 이리 오세요. 그냥 인사만 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 정말 우리 동족 상단의 부국이 있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애국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2017년 3월 10일에 돌아가신 5분의 애국 열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했을 때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많이 다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억울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그야말로 다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5천만 민족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합시다. 박종문 경기도당 위원장님. 많이 오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6.25 이날을 갖다가 영원히 우리는 길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안산에 대북 동계회를 갔었는데 한 가지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동지님들이나 주변에서 우리 공화당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들어있을 겁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같이 모이신 동지님들께서 내 자신을 믿고 앞으로도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이 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일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이 시점이랄까 하나의 각오가 있습니다. 정통 보수파 우리 공화당, 방공 멸공 자유수호 우리 공화당, 이걸 갖고 진행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걸 갖고 10년으로 7년 넘게 되지만 이때까지 행동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영진 서울시당 위원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날 이 자리에 와보니까 여러분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촛불 그때 탄핵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이 촛불 성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당에서 광화문을 접수하자 해가지고 2019년 5월 15일 날 이곳에 우리가 천막을 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투쟁을 약 한 180여일 정도 하고 주원진 대표께서 국회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6.25가 돼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국군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을 줬고 정청래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많은 보수단체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탄압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몫과 또 우리 공화당의 한몫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당 변선건 위원장은 아까 성명서에 한 말씀 하셨죠? 안녕하세요. 충북도당 위원장 변성근입니다. 5월 10일 오후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급하게 진짜 천막 치던 그런 살벌했던 그런 순간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연합뉴스 TV를 당시 5월 10일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아까 송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월호 유족 대표께서 감히 이 신성한 촛불의 성질을 너희들이 접수를 해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연합뉴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자리가 바로 이 광화문 광장이구나, 그래 니들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냥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그야말로 진짜 우리 수많은 당원 동지, 그 다음에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광화문을 잘 우리가 지켜내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왜 6.25입니까? 6.25? 당시의 좌파 정권 문재인이가 6.25 남침에 대한 그거라도 조금 숨겨보려고 이거 박원순 시장하고 작전을 꾸려서 6.25 날 그것도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쳐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재판부의 이상한 판결에 의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서울시의 아주 괘씸한 행위에 피해자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당대표 조원진과 함께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가 지나더라도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탄핵을 주동했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가치의 혼돈을 가져오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 난 상상도 못했을 거야, 김무성은.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한 번 무너진 보수 정권,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제2의 배신자들, 제3의 배신자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거와는 별개로 탄핵 재판관들 절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용역 깡패에 일방적으로 매를 두들겨 맞은 사건을 우리 공화당에다가 뒤집어 쓰인 검찰이나 재판부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안 계시니까 그냥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좌파보다도 더 못난 오세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지도자가 없다 하니까 어제까지 성렬이 형님, 건희 누님, 건희 형수님 가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겠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당의 대통령은 내고 니는 그냥 내각 대통령을 헤쳐먹으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시기가 또 올 것 같아요. 뭐 허준수 선생도 멀리 갔다가 도시 돌아와서 역전의 용사가 돌아왔으니까 전투 준비가 서서히 이 군동화권을 구두권을 꽉 잡아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음식, 좋은 일, 또 주변 분들하고 좋은 만남 많이 하시면서 힘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옆에 우리가 텐트 쳤던 자리예요. 거기를 흔적 지우듯이 많이 변형을 시켜놨지만은 저는 알아요, 그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거기 가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토요일 날 이번 29일 날 오후 2시니까 1시간 반쯤에 은평제일교회에 오세요. 은평제일교회에 와서 토요일 공카에 올리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자리가 없어도 되니까 다들 오셔서 저 합티 동맹이라는 시사에 참석을 하기 바라고요. 7월 3일 날은 오후 2시에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영화 거기도 시사회를 갈 생각입니다. 우선 29일 날 오후 2시에 1시 반까지 은평제일교회에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한 1000명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집회 아닌 집회 오늘 모여가지고 기자 회견 한번 하니까 집회 또 해야 되겠는데? 자, 다들 일어나시고 장가를 부르고 뭐 현수막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가 앞장설 테니까 쭉들 따라오세요.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 주주인 건축하자. 얼마나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건축하자. 우리 공화당 얼마나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봉화다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